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이재명입니다. 당의 요구로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놓고 많은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정치는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이라는 그런 각오로 문 밖을 나섰습니다. 어렵게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난 대선 우리는 모두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결과에 따른 감정까지도 다 겪어내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과 당원이 겪고 있는 이 좌절과 상처는 저 이재명에게 모두 맡겨주십시오. 제 다리가 휘고 등이 벗겨지더라도 감당해내겠습니다. 여러분은 미래로 앞으로 나아가 주십시오. 여러분이 겪는 지금의 이 좌절과 슬픔을 희망과 열정으로 바꿔주시고 포기는 용기와 투지로 바꿔주십시오. 여러분, 산을 움직이려면 작은 돌부터 걷어내야 합니다. 계단 전체가 보이지 않아서 막막하시면 지금 당장 눈앞에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동은, 실천은 절망을 없애는 유일한 해독제입니다. 아직 투표까지 2일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해야 이깁니다. 투표하면 이깁니다. 행동하는 양심은 그 어떤 힘보다 강합니다. 여러분의 힘을 믿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해야 한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의 추경 처리에 대승적인 결단을 했습니다.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원칙 아래 재정 여력을 총동원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를 온전히 완전히 보상해야 한다고 정부 여당을 설득해왔습니다. 제발 국민을 지켜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의 답변은 소급 적용 미반영입니다. 민생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여야가 힘겨루기 할 문제도 결코 아닙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본령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모자란 초대 내각도, 총리 인준도 모두 지금 우리 국민이 겪는 고달픔에 따른 민주당의 결단이었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는 독주와 독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공약을 파기했지만 민주당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소급 적용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민주당 전국 지역위원회에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지원 상담센터를 즉각 설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오로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권력과 명예, 이권을 위해서 우리가 그를 정치인, 대리인으로 뽑는 것이 아닙니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날고 자전거는 두 바퀴의 바퀴로 나아갑니다.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나라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에는 유능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번 선거는 여러분의 삶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일방의 독주와 독선을 막아낼 최소한의 균형과 안정을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민주당에 균형을 위한 국정 안정의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 선거는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고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유용하게 제대로 쓸 것인지를 잘 결정하는 유능한 후보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여러분의 한 표로 당선된 후보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민주당의 유능한 일꾼들이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민주당에 대한 기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실망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이 만족하실 때까지 혁신 또 혁신하겠습니다. 더 젊고 역동적인 정당, 국민 속에 뿌리 내린 합리적이고 강한 국민의 정당, 선도국가 대한민국에 맞는 품위 있는 정당, 상생, 통합, 협치를 통한 새로운 책임 야당으로 시대의 질문에 답하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투표는 주권자의 가장 강력한 목소리입니다. 국민이 투표하지 않으면 정치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투표하지 않으면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가 계속됩니다. 혐오와 차별은 의견이 될 수 없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는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승자 독식, 물질 만능주의는 공정이 아닙니다. 정치가 이 사실을 계속해서 말하고 일깨워야 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나라의 균형을 위해서 더 많이 투표해 주십시오. 유능한 일꾼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투표소에서 명령해 주십시오. 여러분, 균형과 인물에 투표해 주십시오. 희망이란 촛불이 아니라 성냥입니다. 용기란 깃대가 아니라 깃발입니다.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투표하면 이깁니다. 투표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희망과 새로운 세상을 향한 여러분의 의지를 이번 지방선거에서 꼭 표현해 주십시오. 투표하는 사람이 원하는 세상이 열립니다. 포기하면 여러분의 세상이 아니라 기득권의 세상이 다시 열리고 계속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꼭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하면 이깁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지방선거 투표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정권 출범 23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대단히 불리한 선거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야당의 역할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진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하길 기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권 초기부터 보여주는 모습이 국민들 보시기에 너무 일방적이고 불안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대한민국을 희대의 검찰 국가로 전락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불통은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군사독재 정권을 넘어서는 정적 죽이기, 야당 탄압이 노골화될 것입니다. 균형을 상실한 정권의 폭주로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일방적 4대 외교로 우리 안보와 경제는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힘은 오직 국민 여러분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위기 때마다 탁월한 균형 감각과 집단 지성을 발휘해 오셨습니다. 군사 독재를 이겨냈고 수구 세력의 특권을 끌어내린 국민들이십니다. 이번 사전 투표에서 지방선거 사상 최고 투표율이 기록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합니다. 아마추어 정권의 오만과 불통, 무능을 바로잡고 국가엔 균형을, 지역엔 유능한 인물을 심겠다는 민심을 저희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저희 민주당이 받들겠습니다. 김대중의 평화적 정권교체, 상식과 원칙을 향한 노무현 돌풍, 촛불혁명까지 국민께서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민주당을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민주당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 잡힌 책임 야당의 힘으로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겠습니다. 원칙 있는 대안으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뼈를 깎는 각오로 민주당을 혁신하고 정치를 교체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이틀 48시간 동안 사즉생의 각오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승리의 역사를 만들겠습니다. 민주당과 함께 해주십시오. 절망과 분노의 크기만큼 투표장에서 균형과 인물을 선택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투표하시면 국민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민주당에게 국민 여러분이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2,974명의 능력 있는 일꾼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더 단결하고 더 혁신하겠습니다. 국민이 꿈꾸는 세상을 민주당과 유능한 지역 일꾼들이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소중한 한 표를 민주당에 행사해 주십시오. 투표하면 이깁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우리 민주당이 5대 혁신안을 추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더 젊은 민주당, 더 엄격한 민주당,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 언어폭력이 없는 민주당, 그리고 미래 정책을 준비하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치선 직후 5대 혁신안을 모두 실천해서 똑같은 약속을 다시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삶의 질은 개도국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민들이 여유가 없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선진국 국민들의 행복은 여유 있는 삶입니다. 여유는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곧 여유입니다. 유능한 우리 민주당 후보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봐 주십시오. 보육, 육아,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따뜻하고 지혜로운 정책이 차고 넘칩니다. 주민들의 문화와 예술과 스포츠와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하는 창의적인 정책도 많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들은 어떻습니까? 여성 1인 가구 안전 대책을 물었습니다. 여성들은 밤에 귀가할 때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대학가 전 월세난 대책을 물었습니다. 가난은 구제할 수 없다. 학생 때는 잘 버틸 수 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서울 동대문구에서 구청장 하겠다고 나온 국민의힘 이필영 후보가 한 말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들 수준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청년도, 여성도 각자 알아서 하랍니다. 왜 구청장이 되려는지 알 수 없습니다. 대선 때 국민 여러분께서 주신 심판은 아프게 받았습니다. 두 번째 심판이 아닌
선진국 국민다운 삶의 질을 선택해 주십시오. 많이 가진 사람만 누리는 가짜 자유가 아니라 적게 가진 사람도 동등하게 누리는 진짜 자유를 선택해 주십시오. 국민소득 1인당 35,000달러를 돌파한 선진국 대한민국에 맞는 여유 있는 삶을 선택해 주십시오. 새로 뽑힌 민주당의 지방 일꾼들과 함께 국민의 자유와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견제와 균형을 선택해 주십시오. 대통령이 혐오와 차별로 갈라치게 하지 못하도록, 검찰을 앞세워 국민을 탄압하지 못하도록, 무능한 정치꾼이 민주당 일꾼이 읽어놓은 성과를 허물지 못하도록 저희 민주당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차별과 격차가 없고 불평등이 사라진 나라, 국민 누구라도 살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로운 나라, 우리 민주당이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힘이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 상임선대위원장께서 정말로 애 많이 쓰시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열을 정비하고 또 대오를 갖추어서 지방선거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고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당원 지지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바에 맞게 지금처럼 당이 단합하고 또 오로지 승리를 향해서 매진할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총괄선대위원장이 1인 2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두 분 상임선대위원장께서 수고로움을 감수하시고 총괄선대위원장이 있는 이곳으로 와 주셨습니다. 1인 2역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 우리 언론 여러분 이렇게 먼 길까지 와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또. 네, 메트로 국정기관인데요. 투표율 관련해서 민주당이 지역의 조직력이 강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을수록 민주당이 유리할 거란 분석이 있는데 지도부에서 나서서 이렇게 투표를 독려하는 이유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 또 계양 테크노밸리 개발 관련해서 한주가 가졌던 조건과 계양이 가졌던 조건이 비슷하다고 보시는지, 마곡과 판교에 있는 기업이 옮겨올 수 있다고 보시는지. 투표를 독려하는 이유는 지난 대선에서 투표하셨던 유권자의 78% 가까운 분들, 이분들이 전부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아마도 50% 중반대가 될 것인데 투표 포기하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일단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원리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께서 주권을 포기하지 마시라 이 말씀 드리고 싶고, 또 국민들께서 주권을 포기하는 만큼 우리 사회는 전진하기보다는 기득권자들의 세상으로 더 후퇴할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유능한 일꾼과 과거에 대한 문책 중에서 결국 과거에 대한 문책을 선택했습니다. 유능한 일꾼을 선택함으로써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꿈을 버리신 것은 아니고 아쉬워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라도 이번 지방선거에는 많은 분들께서 더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우리 상임선대위원장님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에는 균형이 필요하고, 균형이 있어야 안정이 되고, 안정과 균형이 있어야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정치,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유능한 일꾼이라는 점은 많은 분들께서 동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전히 색깔과 번호와 지역에 따른 판단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보다는 유능한 일꾼을 우리의 일꾼으로 선택하는 것이 지역과 국가의 발전과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개인적 삶을 개선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계양 테크노밸리의 객관적 조건이 같으냐라고 물으신다면 당연히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제가 경기도에서 SK 하이닉스를 유치하고 외국 투자 기업들을 유치했던 것처럼 계양 테크노밸리도 우리 계양 테크노밸리가 가지는 의미가 또 계양에서 가지는 중요도가 크기 때문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고 집중해서 우수한 기업들을 유치하고 또 규제도 완화해서 지역의 최대 문제인 일자리 부족과 기업 부족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만들 수 있을지, 버금가게 만들 수 있을지, 더 낮게 만들 수 있을지는 결과로 증명하겠지만 그 역시도 경험 있는 유능한 일꾼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하셔서 세 분이 추천을 주셨는데 일단 먼저 주셨으니까 하시고 네, 꼭 질문을 하셔야 되는 내용들인가요? 지금 사실 이동을 좀 하셔야 돼서 꼭 혹시 이 정도는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네. MBC 김광희 기자입니다. 다름 아니라 후보님께서 지금 계속 인포공학 이전 네. 공부하고 계신데 윤호중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게 오늘 아침 라디오 조응천으로 이건 안 되는 거라고 말씀했다고 해서 당연히 이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선 거리 30 몇 킬로 정도, 최근에 개발된 고속 전철 기준으로 한다면 10여 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공항인데 인천공항으로 통폐합을 할 경우에 제주 관광 산업이 영향을 받는다. 저는 좀 모자란 생각이거나 악의적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포공항으로 인한 소음 피해, 또 김포공항 개발 고도 제한 때문에 생기는 개발 제한, 이 피해가 약 300만 명에 이릅니다. 엄청난 면적이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저는 꼭 해야 될 일이고 지역과 또 위치에 따라서 입장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계양을 위해서도 인천을 위해서도 수도권 서부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새로운 항공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김포공항은 인천공항으로 통합 이전하는 것이 맞다. 그게 국가나 지역과 국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혹시 선대위 관련돼서 지금 이제 오늘 국민 호소를 드린 자리이기 때문에 관련된 질의가 있으면 하나 마지막 질의입니다. 지금 박지원 위원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갈등이 빚어졌다고 이제 알려졌던 윤호중 위원장님과 공시송상에 소개된 것은 굉장히 지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혁신안 관련해서 결의를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기대가 좀 해소될 수순을 밟을 수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타임 스케줄로 혁신안을 추진하실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옆에 계신 윤호중 위원장님과 갈등은 많이 해소됐다 이렇게 보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합의안이 이제 채택이 되었고 이거에 대한 발표를 이제 드린 것인데요. 이에 대한 상세한 타임라인은 지선이 끝난 직후부터 보다 이제 좀 자세하게 촘촘하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갈등에 대해서 이제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고 또 우리 이제 지지자분들도 이제 많은 염려를 해주셨는데 이 민주주의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것이 저는 보다 건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갈등이라기보단 그 민주주의로 이제 나아가는 그런 진통을 겪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속과 성함 한 번만 좀 채널 네. 네, 이제 마지막인데 제가 총괄선대 위원장 입장에서 한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끝없이 혁신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맞게 성과로
또 답을 드려야 합니다.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고 지금 너무나 당연한 말씀 5대 과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원래 안 하려던 것이 아니라 원래 민주당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또 모두가 공감하는 가치인데 진척이나 기대치에 아직 부합하는 만큼의 성과를 못 냈다는 그런 점에 대한 지적일 겁니다. 우리 혁신과 개혁, 더 나은 세상을 우리가 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어찌 그 5가지 제안들을 반대하거나 또 달리 해석하겠습니까? 의문의 여지 없이 모두가 동의하는 공감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선거가 끝난 후 당의 혁신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나가야 된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꾸 많은 국민들과 지지자들이 걱정하시니까 우리가 전혀 갈등이나 이런 걸 겪고 있는 게 아니고 목표는 같으되 속도와 과정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이견들이 있던 점들을 우리가 다 함께 또 모아서 같이 손잡고 가기로 했다는 걸 꼭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손을 잡죠. 자, 저희가 철저하게 단합하고 힘을 모아서 혁신할 뿐만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에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아래쪽 진행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꽉 잡아주세요. 네, 발표 없었어요.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우리는 원팀입니다. 힘을 모아서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비스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네, 한번 더. 고맙습니다.